안녕하십니까. 화목한 런치스탁 진행을 맡은 이경준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옆에 정지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새 시장에 실적이 좋은 업종들이 되게 드문데 화장품 쪽이나 음식료 쪽이 좀 좋아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따이공, 요우커 등 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번에 화장품 업종이 좋은 것도 중국의 기저효과 때문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코스맥스까지 일단 대중국 노출도가 좀 높은 업종들의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는 좀 기저효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중국 관련된 지표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그림 1번 보시면은 1, 2월 누계로 봤을 때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성장률이 한 5.5% 정도 기록을 했고요. 지금 3월까지 계속 플러스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중국 이제 매크로 바닥 잡기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테고리별 소매 판매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소매 판매 평균 5.5% 대비해서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이 이제 경기 소비재들은 조금 이제 성장률이 더딘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중국 가계 소비가 뭐 적극적인 재화 소비보다는 뭐 서비스, 여행이죠. 문화생활, 그리고 가성비 위주의 아이템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효과 여쭤보신 김에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국 기저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면세점이랑 중국 이제 인바운드 객수인데요. 먼저 면세점을 한번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면세 매출이 가장 컸었던 그리고 인바운드 관광객 수 가장 많았던 2019년 을 보자면 23년에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한 58% 정도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중국 인바운드 수는 한 34% 정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향후 뭐 2개년 정도는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제 성장이라고 하기보다는 회복은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림 7번을 한번 보시면 이 한국의 면세점 월별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1월, 2월 그리고 3월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의 기저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성장은 아니지만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화장품 업종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매출처를 갖다가 찾아내고 있는 것이 있겠죠. 주로 미국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주요 채널이나 국가별 채널을 한번 보시면 뭐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동남아까지 쭉 이제 모멘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에는 이 면세점과 중국 본토에 대한 매출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했었다면은 이제 작년을 하반기를 기점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타 국가들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표 2번을 한번 보시면 이게 한국 화장품 이제 국가별 수출 금액 및 증감률 추이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쪽은 뭐 기저효과 덕분에 1월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세게 나온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23년부터 이제 쭉 보시면 미국의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베트남, 태국까지 이제 비중국 국가들의 이제 비중이나 아니면 수출 금액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이 향후에 이제 화장품 시장을 볼 때 가장 좀 큰 패러다임이 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많이 퍼져나가면서 막연하게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도 널리 퍼질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선전하게 된 거에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23년과 24년에 일단 경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아무래도 금리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럭셔리나 하이엔드 브랜드 위주의 소비보다는 좀 더 저가형 그리고 매스 브랜드들에 대한 선호가 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엔터나 아니면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출이 좀 활발해지면서 그 점 역시 좀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자면 이제 이 ODM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성장을 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제 그림 25번을 한번 보시면은 한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수와 제조업자 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지금 한국에 있는 책임 판매업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거의 3만 1천여 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브랜드 수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도 많아져야 하는데 이제 제조업체 특성상 아무래도 뭐 공장이 있어야 되고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이제 캐펙스를 투자해야 되다 보니 이 브랜드 수만큼 빠르게 그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 개의 ODM 회사가 생산을 해야 되는 브랜드 수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고 한국 ODM은 이제까지 굉장히 긴 히스토리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매스나 이제 저가형 브랜드를 굉장히 고퀄리티로 좀 생성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점 역시 이제 인디 브랜드들의 다양한 이제 수출판로 확대에 되게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은 구조와 경쟁력을 가지고서 가성비를 맞출 수 있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네. 아무래 퍼시픽하고 이제 LG 생활건강이 메이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아모레 퍼시픽을 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뭐 엄청 늘는다. 이것도 좀 영업이익 성장률이 되게 돋보이던데 LG 생활건강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두 기업을 한번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볼 때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1일자를 기점으로 코스알엑스라는 이제 브랜드가 연결 편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코스알엑스가 마진율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거의 30% 이상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점이 아모레퍼시픽의 이익단에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진율이 제일 높은 이제 채널이 결국에는 면세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면세점이 지난 뭐 한 1년에서 2년간 거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급감을 하다 보니까 역시 화장품 부분에서 이익률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사실 생활용품이나 음료는 계속적으로 좀 이제 안정적인 그런 마진을 올해 시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면세 채널이 얼마나 반등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익률 대비해서 좀 더 상회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의 마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면세 채널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에 비해서 그 면세 채널이나 이런 쪽 의존도를 빨리 좀 줄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데 LG 생활건강이 조금 더디게 움직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메이저 외에 그 ODM 관련된 회사들도 고객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역시 코스맥스가 선전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일단 국가별로 봐도 지금 아무래도 이 ODM 회사들 중에서 중국 비중이나 중국 노출도가 가장 큰 기업이 코스맥스이고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한 이제 6천억대 중반 이상은 충분히 매출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이제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혹은 2분기 중으로 이제 야센이라고 퍼펙트 다이어리 브랜드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미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JV를 통해서 지금 작년
8개월부터 공장 생산을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이 연결 편입이 된다면 역시나 매출 볼륨 올해 연간으로 한 500억 원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 전체 섹터 내에서는 좀 가장 아웃퍼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한국 별도 시장을 봐도 이제 인디 브랜드죠. 클리오, 롬앤, 기타 이제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의 수출이나 아니면 내수 올리브영. 이제 결국에는 과거와 달리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단순히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이 올리브영이라는 채널로 이제 좀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별도 이제 매출이나 성장률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맥스 공장에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 네. 출장 갔다 오셨죠? 네네네. 예. 중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에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저희는 올리브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네. 대표적인 게 아마존 이런 데서도 저희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이커머스의 대두가 화장품 업종의 선전에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 이커머스 채널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 한국 브랜드사들이나 아니면 해외 화장품 브랜드사들 중국 데이터를 보실 때 보통 이 T몰이라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몰도 결국에는 이 이커머스 채널 중에 하나고요. 중국은 거의 한국 이상으로 그 온라인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중국도 이 이커머스 채널에 대한 노출도는 계속 브랜드사들이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채널을 통한 가성비 확보가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제가 자꾸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한국 콜마도 또 여쭤보려 하는데 이유가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비해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앞에 두 종목도 되게 많으세요. 한국 콜마에 대해서는 또 한번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선 제품이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선크림 같은 선크림 쪽이요? 품목에서 굉장히 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법인이죠. 이 중국의 무역법인의 이제 매출 이제 그로스나 아니면 이익을 보셔도 이제 작년부터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마진이 나오는 구간으로 좀 굉장히 레벨업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선 제품의 가장 이제 중요한 성수기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마는 여름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은. 네. 화장품 쪽을 논하다 보면은 인디 브랜드라는 용어가 되게 생소하던데, 인디 브랜드라는 용어나 아니면 관련된 산업 구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인디 브랜드는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소라주나 아니면 후 같이 이 럭셔리 이제 단가가 비싼 브랜드보다는 좀 더 저렴하고 실제로 올리브영 같은 곳에 갔을 때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 이제 턴오버가 굉장히 빠른 브랜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표 7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는 아마존닷컴 이제 세럼 카테고리 순위인데요. 지금 파란색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한국 브랜드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알엑스도 있겠고요. 조선미녀, 믹순, 스킨천사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2위에 이거는 외국 브랜드이긴 하지만 굿 몰레큐스라고 해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생산을 하는 이제 그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브랜드들이 최근에 굉장히 성장 그로스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음악에서도 인디 밴드가 있듯이 화장품에서도 저렇게 소소하게 인디 브랜드들이 시장 전체를 합치면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군요. 인디 브랜드는 CNC 인터내셔널을 갖다가 커버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국 법인이나 중국 법인 동향을 한번 보시면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 수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좀 최근에 제일 화두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캐파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굉장히 풀한 상황이어서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MOM 그리고 QOQ로 계속 이 캐파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수주 동량이 거의 전년 이제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신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캐파가 늘어나는 대로 좀 매출 흡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1분기 놓고 봤을 때 이제 매출 그로스는 가장 센 ODM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갖고 생산을 감당을 못할 때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편이 마련이 돼 있나요? 네, 지금 임대 공장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25년 그리고 26년 계속해서 이제 본공장 이제 추가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메이저 화장품 회사들, 또 중견 ODM 업체들, 그 다음에 인디 브랜드 회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2024년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24년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 업종인데요. 향후에도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1, 2년 사이에 계속 어떤 성장세가 유지되고 주가도 이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향후 1, 2년 동안은 중국 뭐 본토나 면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외 지역의 다변화 그리고 한국 이제 인디 브랜드들의 수출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이제 소비재들을 보면은 지금 뭐 의류, 음식료, 화장품 다양하게 있는 상황인데 매출 그로스가 견조하게 나오는 이제 산업이 아무래도 이 화장품이다 보니까 뭐 올해 역시나 뭐 이제 타 뭐 산업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뭐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업종으로 보시는 네. 거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키워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화장품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단지 화장품 산업에만 국한되지 말고 같은 모델을 여러 다른 업종에도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종목을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께 소개드리는 화목한 런치 스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내주셨는데 어떤 마지막으로 좀 코멘트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특별히 없으세요? 네. 다른 것보다도 고객분들은 이제 한국콜마나 LG생활건강 같이 오르지 않는 종목들, 사실 그 CNC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은 지금 따라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물론 업황이 되게 좋아진다는 건 알고 있는데 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모레 퍼시픽하고 코스맥스 관련의 선전에서는 일정량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국콜마나 LG생활건강 같이 약간 현재 들어오른 종목들을 길목지키게 하는 심정으로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바스켓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이제 안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있으면 또 네. 주변주가 따라가니까 네. 업황 자체는 되게 좋아지는 거로. 앞으로도 그러면은 되게 바쁘시겠네요. 업종이 많으시죠? 담당하시는 게. 네, 전반적으로 소비재를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네. 아는 것만 해도 화장품, 교육, 패션 이렇게 되는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화장품하고 패션은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브랜드사들이 있고 이를 생산 뭐 제조하는 OEM, ODM 업체들이 있으니까
뭐 밸류 체인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의류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이나 미국으로의 좀 수출이 중요한 섹터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과 비슷하게 좀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내수 의존도가 뭐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밸류 트랩에 뭐 갇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수 의존도를, 그러니까 수출 의존, 그러니까 능력하고 내수 의존도를 갖다가 많이 따져봐야 되는군요. 반도체, AI 등 지금까지 되게 장래 테마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좀 시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지훈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화목한 런치스타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